네, 기출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나눴어서 좀 기출문제 풀이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09학년도입니다. 진짜 옛날이죠. 2009학년도. 4월, 학년도가 아니라 2009년이네요. 2009년 4월 학력평가 가형 1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구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절대값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풀어줄게요. 이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범위는요,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입니다. 그리고 요 범위는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범위 인식해 주시고 보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기억번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를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져주시면 되죠. 네, 기억번 가봅시다. 기억번은 f 마이너스 1의 좌극한 f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값을 각각 구해서 동일한지를 구하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여기죠?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a다.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값은 2분의 a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요? 여기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2분의 a구나.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값은요?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범위니까 여기죠?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a다. 오, 대박. 뭐야? 얘도 모두 같은 값을 갖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뭐다? 참이다.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이 참인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 쳐줄게요. 니은번 가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a의 값이 존재하는가? 얘가 모든 실수값에서 연속이 되겠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 기억, 니은, 디귿 답답형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번에서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러면 기억번을 참인 명제로 인식하고 니은번을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기억번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어진 함수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근데 요 범위에서 생각해 봅시다. 몫이니까 좀 목함수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얘는 무조건 연속이네. 그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연속이네. 그리고 요건 함수값이니까 뭐. 즉, 각 구간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지점, 접합 지점에서의 연속성만 따지면 되는데 기억번 보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체크해 놨으니까 우리는 이음번 보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때 어디에서의 연속성만 체크하면 돼요?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기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 기억번 보기에서 했던 거와 같이 1에 대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적어봅시다.
1에 대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따로 구해보면 1에 대한 좌극한 값을 보게 되면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범위죠. 여기다 1 대입하시게 되면 이거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 좌극한이죠. 엄밀히 말하면 1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1-x인가요? 1-x분의 뭐다? a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연속이 되게 하는 a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야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한 a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a란 값이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거 a는 무슨 값이에요? 상수값이요. 그러니까 상수값이 0으로 가까이 가려면 그냥 상수값 그 자체가 0이어야 된다 요겁니다. 자 1에 대한 좌극한이 극한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a는 빵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a가 빵이면 함수 자체가 그냥 상수함수, 즉 0이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 0. 그럼 생각해 보세요. a가 0이면 f1도 0인가? a가 0이면 얘 0이죠. a가 0이면 얘 0이죠. a가 0이면 얘 0이니까 함수 fx는 그냥 0이 되네. 즉 y는 0이라는 x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0이면 fx는 0이 돼서 요거 연속함수 맞나요? 네, 연속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기는 참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a값 항상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이 나왔다. 뭐로써 나왔습니까? 0으로써 나왔죠. 그래서 니은번 보기도 참이고 이제 디귿번 보기 가볼게요. 방정식 fx 이꼴 a는 한 개의 실근을 갖는가? 근데 a는 0이 아니래요. 그런가 봐. a는 0이면 안 된대.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각 구간에서 는 a, 는 a, 는 a를 해놓고 얘를 만족시키는 x값 구한 다음에 이 x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얘를 만족시키는 x값 구하고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x값 구하고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실근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요식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1분의 ax가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눌 수 있고 x-1분의 x 이게 1이죠. 이렇게 되게 하는 x값 존재합니까? 안 되죠. 1이라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x랑 x보다 1 작은 수가 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 안 나온다. 그죠? 두 번째 요식 한번 풀어볼게요. x-1분의 a가 되는 x값이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가? 양변을 a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요거 나눠지고 1,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변에 1-x 곱하면 요거 이렇게 되죠. x는 0이다. x값 뜨네? 요 범위 안에 들어와요? 네. 얘는 실근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알겠죠? 세 번째, 요식 봅시다. 요식 보려고 했더니만 풀어보면 2분의 a는 a니까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면 2분의 1은 1이다. 불능, 모순 뜨니까 여기에서는 실근 안 나온다. 그래서 방정식 fx는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맞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속성 진위 판단 한 문제 더 봅시다. 한 문제 더 볼게요. 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영 18번입니다. 닫힌 구간 -1,1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닫힌 구간 -1,1에서 두 함수가 gx와 hx가 나와 있는데 fx로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gx 요거 좀 별표 한번 쳐보실래요?
gx는요, fx 더하기 절대값 fx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형태가. gx를 생각할 때 당연히 갈라치기 해야지. 왜? 절대값 함수가 보이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덩어리가 양수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 자체가 fx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 하면 되죠. 왜?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니까 fx 더하기 fx 해서 2배에 대해서 f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풀리니까 얘가 마이너스 fx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서 0이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gx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돼요. 뭐일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그죠?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면 fx를 기하적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gx를 그릴 수 있어. gx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0보다 0일 땐 당연히 0 뜨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유지시키고, 그죠? 여기 구멍 뽕 뚫리고,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 해라. 이렇게 되죠.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2배 해서 1 되고, 얘는 직선인데 2배 하면 기울기가 몇 배 된다? 2배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찍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x 함수가 뒤쪽에 제가 도함수 파트에 기출문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 형태를 봤는데 fx가 기하적으로 그리기가 너무 좋아. 즉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러면 fx가 양이 되는 값, 음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그려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함수가 뭐다? gx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hx는 fx 더하기 f-x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리기는 좀 그래요. 왜? f-x는 그릴 수 있지만 그 두 개를 더한 함수는 그리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gx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고 hx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번 선지부터 갈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인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죠. 0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다. 됐죠? 기억번 보기는 참이다. 자, 니은번 보기. 함수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따져봅시다. 니은번. 절대값 hx니까 일단은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좌극한. 원래 좌극한 먼저 하셨잖아요. 그럼 좌극한 먼저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hx의 0에 대한 좌극한은요, 여기에다가 0에 대한 좌극한 넣는 거지. 그러면 0보다 큰 거 넣으면 fx는 0 우극한, 얘는 0의 좌극한 이렇게 되죠. 왜? 0.1 같은 거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f 0.1 더하기 f 마이너스 0.1이잖아요. 얘는 0의 우극한이죠. 좌극한이죠. 그죠? 좌극한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얘는 절대값 f의 0의 좌극한 더하기 f의 0의 우극한이다. h빵은요, 여기다 그냥 0 집어넣는 거니까 f0 더하기 f0, 즉 2배에 대해서 f0, 절대값 2배에 대해서 f0. 그죠? h 0에 대한 우극한은요, 여기다 0 우극한 넣으면 이렇게, 얘는 0 좌극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f 0 우극한 더하기 f 0 좌극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설마 좌극한 구할 때 우극한 얘기했던 거 아니죠?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내 기억으로. 그래서 처음에 좌극한 구할 때 f0 좌 넣으면, 여기다 0 좌 넣으면 0 우 된다. 요거 설명 수정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보시면 자,
fx에서 0에 대한 좌극한 더하기 0에 대한 우극한 해봅시다. fx는 까만색이야. 좌극한은 마이너스 1, 우극한은 0.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그죠? 여기 안쪽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붙이고 나오면 1. 근데 얘랑 이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절대값 붙이면 1. 그죠? F0은요. 지금 까만색이니까 2분의 1 떠 있습니다. 그래서 F0이 2분의 1이니까 2배 해주시면 1이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아닌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죠? 그러니까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기억번도 참이고 니은번도 참이다. 디귿번 바로 가볼게요. 함수 gx는요. gx 곱하기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인가? 중요한 거 gx는 x는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걸 기억번 보기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x는 0에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다. 얘는 불연속이에요. 근데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뭐다? 연속이란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네. 근데 얘는 극한값이 다 존재하는 좌극한값, 함수값, 우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는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함수값? 연속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이 뭐여야 되죠? 0이어야 하죠. 그럼 연속이지. 근데 중요한 건 0이 아니라 뭐 떴어? 1 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곱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디귿번 보기가 틀려서 정답은 3번이다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첫 번째로 풀었던 문항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두 번째는 곱함수의 연속성 이렇게 따져봤어요. 자, 그 다음 연속성과 그래프 추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곱함수의 연속성을 조금은 응용한 거예요. 16년 11월 학력평가 가형 21번 킬러 문제로 나왔던 문항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이론화 시킨 내용들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 한번 따져볼까요? 2네요. 우극한은요? 1이네요. 함수값은요? 2네요. 다르죠? 세 개가 다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1도 따져볼게요. 1에서 좌극한 값 그리고 함수값은 1입니다. 근데 우극한 값은 뭐야? 0이죠.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1에서도 뭐네? 불연속이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다? 만 불연속이다.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고 나서 밑에 내용 쭉 읽어봅시다. 가본 조건. 그거 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gx래. x 세제곱 더하기 땅땅땅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본 조건 읽어볼게요. 함수 fx 곱하기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잘 보세요.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지점에서는 모두 연속이란 거네. 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곱함수는요. x는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야. 그러니까 연속이지. 그럼 얘는 어디서만 따지면 돼? x는 뭐와? 마이너스 1과 x는 뭐? 1에서만 연속성을 따지면 돼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누구만 불연속이야? fx만 불연속이고 gx는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에요. 근데 불연속의 패턴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는 패턴이야. 그러면 연속함수에 뭐만? 함수값만 뭐면 된다? 빵이면 된다. 정리 많이 했었죠? 네, 바로 이론 적용해 볼게요. G1은 G-1은 뭐여야 된다? 빵이면 곱함수가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G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p 이렇게 해볼까요? p다 이렇게 돼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번 조건 읽어볼게요. 함수 fx 곱하기 g의 x 플러스 k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가 존재한다. 단 k는 0이면 안 된대요. k가 0이면 위의 식이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k가 0이면 안 된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똑같아요. g의 x 플러스 k도 gx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전히 다항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곱함수의 불연속점 후보는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고 거기에서 얘만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즉 g의 x 플러스 k 이꼴 0을 만족시키는 두 x값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생각해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이죠. 그리고 x에다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k는 0이죠. 즉 gx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 1 플러스 k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식을 세웠던 과정에서 얘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란 것을 알았어요.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잘 봐요. 이 간격 몇이야? 간격이 2 차이 나요. 2. k가 만약 0이었다면 이 두 값이 얘랑 얘가 맞고 얘랑 얘가 맞겠죠. 매칭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k는 0이 아니래요. 그러면 간격 2 차이 나는 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두 개의 조합이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k와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p에 대응되는 경우 잘 보세요. 얘랑 얘가 대응되고 얘가 얘랑 대응돼야 될까요? 아니면 얘랑 얘랑 대응되고 얘가 얘랑 대응돼야 될까요? 예? 즉 얘랑 얘랑 대응되면 얘는 얘고 얘는 얘면 k가 뭐인 경우죠? 3이요. 3이 아니라 2잖아. 2요. 그러면 마이너스 p가 뭐죠? 3인 거죠. 그럼 가능하네. 되죠? 마이너스 p가 3이게 되면 이 차이 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와 1 플러스 k가 gx 이꼴 빵을 만족시키는 x값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와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p에 대응되는 경우. 잘 봐요. 얘가 얘에 대응되면 k가 빵인 경우잖아요. 근데 k는 절대 뭐면 안 된다 했어? 0이면 안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대응되고 p가 여기에 대응된다. 그러면 이때 k 값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요. 이때 마이너스 p 값은 뭐 나오죠? 마이너스 3이요. 자, 1번 케이스에서의 p 값은 마이너스 3이었고 2번 케이스에서의 p 값은 3이었습니다. 그래서 gx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p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G0이 지금 뭐래요? 음수라고 합니다. G0 구해볼게요. G0은 마이너스 P인데 걔가 음수래요. 그럼 P가 양수란 거 아니야? P가 양수이려면 P는 3일 수밖에 없죠. 됐나요? 그래서 GX식을 추론 완료했습니다. 여기 플러스 3. 오케이. 그러니까 G2의 값을 구하면 G2는 3 곱하기 1 곱하기 5다. 그래서 정답 15가 된다.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뭐였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이론을 사용하는 그러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네, 어렵지 않았던 문항이에요. 21번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문항 2006학년도 수능 가형 6번 가볼게요. 고정이 안 돼.
자, 2006학년도 수능 가형 6번 문항 풀어봅시다. 제가 위에 코멘트에 뭐라고 써놨죠? 곱함수의 연속성. 정의를 쓸까 아니면 패턴을 쓸까?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언제 정의 쓴다 했어요? 극한값 중에서 좌극한값 또는 우극한값 중에서 무한대결이 존재할 때, 네, 이렇게만 써놔도 인식되잖아. 패턴은요, 실수값으로 존재할 때, 뭐가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모두 실수값으로 존재하면 패턴 쓴다. 알겠죠? 바로 가봅시다. 이게 막 기호랑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막 쫄아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읽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문항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에 대해서 함수 뭐래요? x는 x의 k제곱 곱하기 f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nf라고 나타내세요. 뭐래? 아, 자연수 k가 어쨌든 nf야. 그죠? 근데 자연수 k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nf야. 그죠? 근데 뭐가 되도록 하는?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nf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 x의 k제곱은요. 무조건 x는 0에서 연속이죠. 다항함수잖아. k가 자연수면. 만약에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무조건 뭐죠?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 떠요. 그러면 nf 값은 무조건 1이지. 왜? 다 연속이니까. 근데 예시를 봅시다. fx가 x분의 1이래요. x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0일 땐 0이래요. 그러면 nf가 2래.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리미트 여기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붙여봅시다. 무한대결 발산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곱함수를 직접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죠? 그럼 이때 x의 k제곱을 실제로 곱해보는 거야.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x가 빵일 때니까 이때 함수값은 뭐다? 그냥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리미트 자 어차피 자연수 k지 약분 치면 k-1제곱 이렇게 되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의 k-1제곱이 0이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은 몇이죠?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은 2가 돼야죠. 선생님 1일 수 있지 않나요? 1이면 어떻게 돼? x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의 극한은 1이지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좋아. 그래서 nf가 2가 뜨는 거야. 됐죠? 그 상태에서 문항 들어가 봅시다. 근데 더 얘기가 있어. 다음 함수 gi, i는 1, 2, 3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i 대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에 대해서 NGI 이거 뭐죠? F 즉 자 GI와 그러니까 요 함수가 들어갔을 때 F 자리 대신에 요 함수가 들어갔을 때 얘 곱하기 x의 k제곱이 뭐가 되도록 하는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이 xi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i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i의 대소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잘 봐요. g1x래요. 그럼 이때 나오는 값은 a1이고 a1의 정체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값 뭐가 얘랑 x의 k제곱을 곱했을 때 뭐가 되도록 하는 x는 0에서 0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이 a1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프 그려져 있는 양성을 보니까 우극한값, 함수값, 좌극한값이 다 실수값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아닌 패턴 써도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의 함수값이 0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 k값 뭐야? 1이지. 왜?
얘의 함수값이 0이기만 하면 곱했을 때 곱함수는 x는 0에서 뭐다? 연속이다. 왜? 패턴 쓸 수 있잖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2는 얘랑 이 g2x랑 x의 k제곱을 곱했을 때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인데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실수로 함수값도 실수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k가 1이기만 해도 함수값이 0이 되면서 무조건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세 번째 G3X 가봅시다. 드디어 나왔다. 뭐야? 무한대 계열 발산. 무한대 계열 발산하면 곱함수를 뭐 해야 된다? 실제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x의 k제곱 구하면 이렇게 x의 k제곱 곱하고 x의 k제곱 곱하는데 0이랑 곱하니까 0이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 사용하셔야죠. 극한값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거 약분치면 k-2제곱이죠. x의 k-2제곱이 뭐다? 0이다. 따라서 k의 최소값 자 k의 최소값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되죠. 왜? 얘가 최소 1제곱은 돼야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3는 몇이야? 3이죠. 그러면 A1, A2, A3의 대소관계를 표현하면 A1과 A2는 같고 A3가 크다. 1번. 그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막 XI다, 뭐 GI다, AI다 어렵게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 파악 잘해주면서 이 의미구나 해석만 잘해주시면 문항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22학년도 수능 12번입니다. 코멘트는 이렇게 달아놨어요. 연속의 기하적 의미를 통한 함수 추론. 제가 첫 번째 이제 개념 시간이죠. 그때 연속의 기하적 의미를 뭐라고 했죠?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구나. 그럼 가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연속이구나. 네 가지 생각할 수 있다. 그건 설명드렸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항등식을 만족시킨대요. 근데 인수 뽑고 싶지 않아요? 얘 3개 있고 얘 2개 있으면 2개로 뽑고 싶잖아.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fx의 제곱으로 묶으면 fx-1이다. 자, 여기는 x 2개, 여기도 x 2개니까 빼기 x제곱으로 묶어보면 fx-1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또 공통인수 보이니까 묶어봅시다. 공통인수를 묶어보면 fx-1 곱하기 f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죠? 얘 인수분해 또 되네. 또 정리하면 fx-1 곱하기 fx 더하기 x의 fx-x.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fx는요. 1 또는 x 또는 마이너스 x예요. 그죠? 그럼 1, x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는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y는 1 이렇게 있고 y는 x는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 그러면 잘 봐요. 바꿀 수 있습니다. fx는 1 갔다가 y는 x 갔다가 y는 마이너스 x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함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fx는 무슨 함수다? 얘는 연속 함수거든요. 그래서 얘에서 얘로 바꾸고 얘에서 얘로 바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점에서만 바꿀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지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 얘를 바꾸고 싶어 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불연속이 떠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교점에서만 바꿀 수 있다. 그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연속 함수를 만족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 교점인 지점에서만 함수가 변화할 수 있구나. 이 지점을 제외한 지점에서는 절대 함수가 변화하면 안 된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쭉 읽어봅시다. 함수 fx의 최대값이 뭐래요? 1이요. 최소값은요? 0이요. 최대값이 1이래. 그러면 요 변화 포인트를 잘 봐요. 요거. 얘 마이너스 1이죠, 일단. 왜?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 얘는요? 1이요, 1. 1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자, 최대값이 1이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이 y는 마이너스 x가 선택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1보다 커지잖아. 그러면 fx가. 그러면 최대값이 1이 아니겠죠. 그러면 무조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1로 채택돼야 되네. 누가? fx가. y는 1로서 유지되어야만 최대값이 1로 유지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네. 그 상태에서 자, 계속해서 1로 가면 최대값이 1인 상태 유지되죠? 그리고 또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에서도 무조건 y는 1이 채택돼야 돼요. 왜? y는 x로 가게 되면 최대값이 1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에서의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최소값이 뭐예요? 0이요. 최소값이 0이기 위해서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함수 변화 포인트는 얘밖에 안 되는데 이 점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연속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함수가 fx다. 됐죠? 그럼 바로 함수값 구해봅시다. f-3분의 4는요?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y값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 f0은요? 0일 때 함수값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 f2분의 1은 y는 x에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나온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안 어렵죠?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택함수에 대한 관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만약에 미적 선택자 분들이시라면 선택함수에 관련해서 이번 28번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x는 1 선대칭이다. 뭐 1,-1 점대칭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선택함수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도 제가 미적분 강의 개강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이런 선택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선택함수를 가져가려면 이렇게 그려놓고 교점에서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제가 위에 코멘트에는 구간별로 나누어진 함수의 키포인트, 접합 지점이다. 당연한 얘기를 해놨네. 읽어봅시다. 문항 어렵지 않아요. 2009학년도 6월 모의고사 가형 10번이었는데 서로 다른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함수 f, 이 y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즉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개수를 nf, g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얘 다항함수, fx 다항함수죠. gx도 다항함수죠.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죠.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이 함수의 불연속 의심 포인트는 뭐밖에 없어요? x는 a, 즉 접합 지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요. x는 a에서 뭐만 되면, 연속만 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네. 그죠? 그러니까 좌극한
여기다 A 대입하는 거죠. FA. 우극한 여기다 A 대입하는 거. GA. 함수값 여기다 A 대입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죠. 요걸 만족시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해석해봐. fx는 gx를 만족시키는 a값, 즉 방정식의 뭐다? 실근이죠. 그죠?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a인데 그 a의 개수를 nf, g라고 하세요. 아, 이 말이네. n, f, g라는 말은 fx와 gx, fx는 gx의 자 실근의 개수다. 개수다. 알겠죠? 근데 상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잘 봐요.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접하는 지점에서는 얘랑 얘가 접하는 지점에서는 실근이라면 2개 카운팅 하겠지만 이런 상수 A 값이라면 1개 카운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다. 뭐다? 교점 개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n의 f, g는 fx와 gx의 교점 개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억번부터 가볼게요. fx가 x제곱이고 gx가 x 플러스 1이면 교점 개수가 2개입니까? 그려볼까요? 기억번. x제곱과 x 플러스 1. x축, y축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y는 x 플러스 1은 1이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점 개수 몇 개다? 1개,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f, g는 2다. 이거 참이에요. 맞죠? 오케이. 참이다. 자, 니은번 보기. fx와 gx의 교점 개수와 gx와 fx의 교점 개수는 같습니까? 네. 우리 해석한 것만 잘 적용하시면 돼요. 둘의 교점 개수잖아. 그럼 위치를 바꾸더라도 같겠죠, 당연히. 디귿번 가볼게요. hx가 x의 세제곱이면 얘랑 얘가 같냐? 즉, 이게 무슨 말이야? fx와 gx의 교점 개수랑 얘는 hfx와 hgx의 교점 개수가 같냐? 생각해보세요. hx가 x 세제곱이면 증가하는 함수 아닙니까? 증가함수죠. 즉, 얘 1대1 대응함수죠. 1대1 대응함수예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죠. 1대1 대응이란 것은 y값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x값이 같아야죠. 왜?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른 게 1대1 대응이잖아요. 대우로 바꿔보면 y값이 같으면 뭐가 같다? x값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y값이 같잖아요. 그럼 뭐가 같다? x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교점 개수란 말은 fx와 gx의 교점 개수란 말과 같으니까 결국 같은 말이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뭐다? 참이다. 알겠죠? 1대1 대응이니까 y값 같으려면 x값 같다. x값 같다는 것은 fx와 gx가 같다. fx와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똑같은 얘기잖아. 됐죠?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 봅시다. 바로 가보자. 2017년 9월 학력평가 나형 20번 고2 문항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이값 정리가 활용된 모의고사 문제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사이값 정리를 느낄 수 있는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봐봐요.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야 함을 느끼는 법, 존재성에 대한 물음.
사이값 정리에서 개념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뭐였죠? 그러니까 뭐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요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 무조건 함수값으로 갖는 C값이 열린 구간 안에 뭐 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교과서에. 저희가 개념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고. 존재한다. 즉 사이값 정리는 존재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문제 쭉 읽다 보면 아 얘가 무슨 말을 하고자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처음부터 쭉 읽어봅시다. 2가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그럼 A가 뭐가 아니고 2가 아니고 A는 양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함수 fx가 A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A에서 연속인지 한번 볼까요? A의 좌극하는 0이에요. 우극하는 0이죠. 함수값은 0이죠. 그러니까 A에서 뭐다? 연속이다. 그럼 함수 fx는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뭐예요? 연속이죠. 이게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 제가 앞선 기출 문제 풀면서도 마찬가지고 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일단 접합 지점에서의 연속성 따지는 건 습관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번. fc 이꼴 0인 c가 0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a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와우. 함수값이 0이다. 이거 뭐였어요? 실근의 존재성 물음. 뭐죠? 아, f0과 f2분의 1 더하기 2분의 a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그죠? 그럼 써볼까요? f0은요. f0은 a가 양수니까 여기다 0 넣는 거죠. 그죠? 그럼 a 제곱이에요. 근데 a가 양수니까 얘 양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f 1 플러스 2분의 a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음수요. 그래야지 이 사이값 정리가 만족하잖아요. 사이값 정리를. 그러니까 f에 1 플러스 2분의 a는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부분에 넣으면요. 어떤 값이 들어가든 제곱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a는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어야 되죠. 즉 여기에다 x 대신에 1 플러스 2분의 a를 넣으면 1 플러스 2분의 a를 넣으면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 넘겨볼까요? 2분의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 a가 2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기 위해선 a가요.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크고 근데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뭐를? 1 더하기 2분의 a를 넣어봅시다. 일단 2를 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a. 여기서 a를 빼면 1 빼기 2분의 a.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죠? 했나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 세점 2, f2 근데 a가 2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a가 2보다 작으니까 2는 a보다 크죠? 그래서 2는 여기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빵 떠요, 빵. f2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이요. a, f에. 근데 a는요. a일 때 함수값은 뭐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0입니다. 0. 1 플러스 2분의 a, f1 플러스 2분의 a. 근데 얘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자, 그려보면 x축 2, 0, a, 0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a 1 플러스 2분의 a일 때 함수값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음수로 뜨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요 길이 몇 나와?
2 빼기 a 곱하기 높이, 이 높이는요, 이 함수값의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f1 플러스 2분의 a인데 이미 구해놨어. 그죠? 저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결국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죠? 얘는 2분의 1의 a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고 결국 4분의 1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4분의 1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8분의 1 되고 얘가 2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으니까 결국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 값이 뭐다? 8분의 1이다. 그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1이고 a는 1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a 값이 1이니까 결국 f3a는 f3을 구하라. 그럼 a가 뭐였어요? 1이요, 1. f3은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당연히 밑에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고. 3 대입하면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1 곱하기 3 마이너스 a인데 a가 1이니까 정답 2가 된다. 몇 번? 1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이 문항은요, 이 문제는 연속함수라는 것을 일단 인식하셨어야 돼요. fx의 연속함수 뜨고 존재성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면 사이값 정리를 바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이값 정리를 떠올릴 때는 연속함수 조건 그리고 존재성에 대한 물음,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식전개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괜찮죠? 가져갈 거 되게 많았던 문항이고 나형 문제인데도 그렇게 막 만만하진 않다. 그렇다고 어렵진 않지만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확장이다 라고 해서 이번 문항 풀어볼게요. 양끝점 부호 체크를 통한 실근의 존재성 확인,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 학력평가 11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읽어보면서 가볼게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 조건이 뭘까요? 연속이래 fx는 A, B는 정수다. 가번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함수 fx는 2차 함수구나. 오케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몇이다? 4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4마다 반복된다. 그죠? 근데 0부터 4까지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0, 여기 4가 있어요. 근데 0일 때 함수값 봅시다. 몇이죠? 마이너스 24.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출문제 풀면서 주기성과 연속에 대한 문제 풀었죠. 이 부분이 반복돼서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옮겨가요? 여기요. 그러니까 양끝점, 주기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 대수적으로 증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죠. 즉 0일 때 함수값도 마이너스 24, 4일 때 함수값도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요걸 적어봅시다. F4는 4에 대한 좌극한으로 구해도 되죠. 왜? fx는 뭐니까? 연속이니까. 좌극한 구하면 16a 더하기 4b 빼기 24.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16a 더하기 4b는 몇이다? 0이다. 4로 나눠볼까요? 4a 더하기 b가 몇이다? 0이다. b는 마이너스 4a다. 됐죠? b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왔으니까 fx식을 정리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4. 여기에서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빠요. 고등수학 상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어이구, 배터리가 안 남았네. 고등수학 상부터 다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 A죠. 얘 마이너스 4A죠. 뭐 나와?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의 X좌표 나와요.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A, 즉 2입니다. 아, 얘는 X는 2를 기준으로 뭐네? 대칭이네. 그죠?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밑에 쭉 발문 읽어봅시다.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방정식 f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5개다. 그러면 일단은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잘 봐요. 이 함수를 그릴 때요. 그릴 때, 자,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돼요. X축은 여기 있겠죠. 왜? 마이너스 24보단 클 거니까. 근데 만약에 X는 2에서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요렇게 함수가 그려지죠. 그럼 어떻게 돼? 절대로 실근을 가질 일이 없어. 왜? 반복되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함수 fx가 실근을 가지려면 대칭축이 몇이고 x는 2면서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러니까 2일대 함수 값이 뭐면 돼? 양수. 오케이? 그럼 여기 실근 생기고 여기 실근 생기고 계속 그려봅시다. 여기 8 있으면 또 여기 가지면서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실근 또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그죠? 근데 10까지 그려야 되죠. 1부터 10까지니까 여기 10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일 거예요. 구멍 뚫어야 되고. 그럼 여기 실근. 실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중요한 거 x가 1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1이 얘보다 어느 쪽에? 왼쪽에 있어야 돼. 여기 1이 있어야 돼. 1에서의 함수값이 뭐다? 음수다 이렇게 되죠. 음수다. 됐죠? 1에서의 함수값 뭐? 음수. 2에서 함수값 뭐? 양수여야지 그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건 F1이 음수, F2가 양수.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여기다 1 넣는 겁니다. 여기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예요. 그게 음수. F2는요.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더 마이너스 24, 그게 양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큰 거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럼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A 정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A 뭐다? 마이너스 7이다. 마이너스 7이면 B 값은 뭐죠? 여기다 마이너스 7 대입하면 B는 28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몇? 21, 4번이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